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바쁜 일상에 지친 마음 잠시 내려놓으시고 세월을 건너온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당연히 제가 큰 기와집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큰형 이연의 목소리가 안채를 울렸습니다. 가을 거지를 마친 늦가을, 시아버지가 두 아들을 불러 모은 날이었죠. 마당 한쪽에서는 며느리들도 함께 자리했어요. 큰 며느리 옥심과 작은 며느리 청실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허리가 많이 굽은 노인이었어요. 올해로 60을 넘긴 그는 두 아들 앞에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이제 나이도 들고 기운도 예전 같지 않구나. 너희 형제가 각자 살림을 꾸려갈 수 있도록 미리 재산을 나눠주고자 한다. 형 이연의 눈이 반짝였어요. 옆에 앉은 형수 옥심도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반면 막내 이강은 조용히 아버지를 바라볼 뿐이었죠. 재산이라 해봐야 별것 없다. 두 채의 집이 전부구나. 시아버지의 말에 옥심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는 마을 한가운데에 자리한 큰 기와집이었죠. 행랑채까지 있는 마을 사람들이 지나다니며 부러워하는 그런 집이었죠. 다른 하나는 마을 끝자락에 있는 작은 초가집이었어요. 지붕은 낡고 방도 두 칸밖에 없었습니다. 마당도 좁아서 장독대 몇 개 놓으면 끝이었죠. 큰 집은 큰아들 이연이 가질 테냐. 시아버지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옥심이 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잘 지키겠습니다. 이연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당연한 일이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옥심은 옆에 앉은 청실을 힐끗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결국 동선에는 초라한 초가집을 받게 되겠구나. 불쌍하기도 하지. 하지만 시아버지는 말을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작은 집도 나름의 가치가 있느니라. 모두가 의아한 표정으로 시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작은 초가집에 무슨 가치가 있단 말인가요? 시아버지는 천천히 설명을 이어갔어요. 그 집 뒤에는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있다. 비록 작지만 부지런히 일구면 식구들 먹을 곡식은 나온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집 앞으로는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개울도 흐르지. 물이 맑고 좋아서 어지간한 가뭄에도 끊이지 않는 물줄기니라. 잘 생각해보거라. 이연이 코웃음을 쳤어요. 아버지,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기와집이 훨씬 값지지 않습니까? 옥심도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아버님. 저 초가집은 비가 오면 새고, 겨울에는 바람도 세다고 들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리고 작은 아들 이강을 바라봤습니다. 강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강은 잠시 망설였어요. 사실 그도 기와집이 부럽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청실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아버님, 제가 한 말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자 청실이 물었습니다. 그 땅은 얼마나 되옵니까? 그리고 개울물은 정말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지요? 땅은 한 마지기 정도 된다. 개울물은 내가 어렸을 적부터 한 번도 마른 적이 없었다. 청실이 남편 이강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나직이 말했습니다. 서방님, 저는 초가집이 좋겠습니다. 순간 안채가 조용해졌어요. 옥심이 눈을 크게 떴고 이연도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아버지만 잔잔한 미소를 지었죠. 옥심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큰 기와집을 두고 왜 낡은 초가집을 택한단 말이냐? 내가 제정신이 아닌 게로구나. 청실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형님, 저는 제정신입니다. 집은 작아도 뒤에 땅이 있고 앞에 물이 흐릅니다. 그거면 됐습니다. 하!
어린 것이 세상 물정도 모르는구나. 농사가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 그까지 탐맞이기 땅으로 뭘 한단 말이냐? 이연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청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서방님, 저는 초가집을 택하고 싶습니다. 이강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청실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이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아버지를 향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초가집을 받겠습니다. 좋다. 그럼 그리하거라. 시아버지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옥심은 입을 다물지 못했고 이연은 황당하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기쁘기도 했죠. 큰 기와집을 차지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기와집 구경을 간 큰 형네는 안채를 둘러봤지요. 서방님, 참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으리으리한 기와집을 두고 초가집을 택하다니. 그러게 말이오. 뭐, 우리야 좋지 않소? 큰 싸움 없이 이 큰 집을 우리가 차지했으니 두 사람은 흡족한 표정으로 기와집을 돌아봤어요. 넓은 대청마루, 반듯한 기둥, 화려한 창호지. 모든 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한편 마을 끝 초가집에서는 청실과 이강이 마당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달빛 아래 초라한 초가집이 서 있었고 앞으로는 개울물이 졸졸졸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편에는 어둠 속에 땅이 펼쳐져 있었죠. 부인, 정말 이 선택이 옳은 것이오? 이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청실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서방님 믿으세요. 이 작은 집이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청실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이 소식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재산을 나누는데 작은 아들네가 초가집을 스스로 택했다는 소문이 삭시간에 퍼졌죠. 아니, 그게 말이 되나? 멀쩡한 기와집을 두고 왜 초가집을 택한단 말인가? 젊은 며느리가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런 게지 뭐. 마을 우물가에서 아낙네들이 수군댔어요. 물을 기르러 나온 청실이 그 소리를 들었지만 개의치 않고 묵묵히 물동이를 채웠습니다. 그때 형수 옥심이 다가왔어요. 화려한 비단 치마를 입고 손에는 은가락지까지 끼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동서, 어제 결정은 참 미안하게 됐어요? 옥심의 목소리에는 동정이 섞여 있었어요. 아니, 동정이라기보다는 우월감에 가까웠죠. 형님, 괜찮습니다. 청실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옥심은 청실의 소박한 무명옷을 훑어보며 말을 이었어요. 어제 보니 우리 기와집이 참 좋아요. 방도 넉넉하고 마루도 넓고. 동선에도 가끔 놀러 오세요. 큰 집 구경이라도 시켜드릴게요. 고맙습니다, 형님. 청실은 물동이를 이고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옥심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다른 아낙네들도 함께 키득거렸죠. 저 며느리 참 어리석구먼. 양반집 딸이라던데 세상 물정은 모르나 봐. 청실은 그 소리들을 뒤로하고 초가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낡은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남편 이강이 마당을 쓸고 있었어요. 부인, 혹시 마을 사람들이 뭐라 하던가요? 이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얼굴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죠. 청실은 물동이를 내려놓고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서방님,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길을 가면 됩니다. 하지만 부인이 고생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돼요. 고생이라뇨. 우리한텐 땅이 있고 물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집 안과 밖을 어떻게 꾸려나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서방님. 청실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이강은 아내를 바라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아내를 만난 게 복이었죠. 며칠 후 청실의 친정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소문을 듣고 달려온 것이었어요. 청실아, 내가 들으니 내가 기와집을 마다하고 초가집을 택했다더구나. 예, 아버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선택을 한 게냐? 우리가 그 기와집 받으라고 널 이 집에 시집 보낸 건데. 내 어미도 밤잠을 못 이루고 걱정하신다. 친정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어요. 청실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집의 크기가 아니라 실속을 보았습니다. 이 집 뒤에는 땅이 있어 뭐든 할 수 있고 앞으로는 사철 마르지 않는 개울이 흐릅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냐? 편한 데서 편하게 살아야지 이거사. 아버지,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일구며 사는 삶이 더 값지지 않겠습니까? 친정아버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여전히 고집도 세구나. 내가 선택한 길이니 잘 살아보거라. 그렇게 말하고 돌아가는 친정아버지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청실의 가슴도 한편으로는 아팠지만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그날 저녁, 이미 기와집으로 모든 짐을 옮긴 첫째 형네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연과 옥심이 마을 사람들을 불러 음식을 대접했죠. 넓은 대청마루에는 사람들이 가득 모였어요. 이 집 참 좋구만. 역시 큰형님이 받으셔야지. 그러게 말일세. 들어와 보니 더 좋네. 작은 아들네가 왜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나 몰라. 사람들의 칭찬에 옥심은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이연도 흡족한 표정으로 술잔을 들었죠. 한편 초가집에서는 청실과 이강이 조용히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부인, 내일부터 저 땅을 좀 살펴보고 일구기 시작해야겠소. 그러세요, 서방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부인이 무슨 농사일을 하오? 양반집 딸이. 서방님, 저도 배우면 됩니다. 함께하면 뭐든 못하겠습니까? 이강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비록 작은 초가집이었지만 이곳에는 따뜻한 마음이 있었죠. 밤이 깊어졌어요. 기와집에서는 아직도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초가집은 고요했죠. 달빛 아래 개울물만 졸졸 흐르고 있었어요. 청실은 창문 너머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별빛처럼 청실의 마음속에도 희망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비웃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거예요. 이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청실은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친정아버지의 걱정도, 형수의 비웃음도 청실을 흔들 수 없었어요. 청실에게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초가집 뒤편 땅에는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어요. 청실과 이강은 해가 뜨기 전부터 일어나 땅을 일궜습니다. 서방님, 여기에 물을 심으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요, 부인. 저쪽에는 배추를 심읍시다. 두 사람은 손에 흙을 묻히며 열심히 일했어요. 청실의 손은 처음에는 물집이 잡혔지만 시간이 지나며 굳은 살이 박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청실은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죠. 개울가에서 물을 길어다 밭에 뿌렸어요. 사철 마르지 않는 개울물 덕분에 물 걱정은 없었습니다. 다른 집들은 먼 우물까지 가서 물을 길어야 했지만 청실네는 바로 앞에 개울이 있었죠. 부인, 이 개울물이 참 고마운 것 같소. 그러게요. 이 물만 있으면 농사 짓는데 아무 걱정이 없겠어요. 반면 기와집에서는 화려한 생활이 계속되었습니다. 잘 나간다는 소문 탓에 장사도 더 잘 됐고 남부러울 것이 없었지요. 옥심은 날마다 새 옷을 해 입었고 이연은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술자리를 가졌어요. 여보, 이번에 한양에서 좋은 비단이 들어왔다던데 사다 주시겠어요? 그래, 사주지 뭐. 큰 집도 있고 돈도 잘 들어오는데 그만한 것쯤이야. 두 사람은 돈을 물쓰듯 했습니다. 넓은 기와집을 꾸미느라
값비싼 가구도 들여놓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화려했죠. 하지만 기와집 안의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옥심은 점점 하인들에게 까다롭게 굴었고 이연은 돈벌이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어느 날 옥심이 초가집을 지나가다가 청실을 보았어요. 청실은 밭에서 김을 메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죠. 동서, 힘들어서 어떡해. 그 고운 손으로 농사일을 하고 있으니 옥심이 혀를 찼습니다. 청실은 땀을 닦으며 일어섰어요. 형님, 안녕하세요. 농사일이 힘들지만 보람이 있어요. 청실은 대답을 하고 묵묵히 자기 할 일을 이어갔답니다. 보람이 있다가도 다 달아나겠네. 요새 우리는 장사도 잘 되고 매일 손님들이 찾아와요. 동선에도 한번 놀러 오세요. 옥심은 그렇게 말하고 가버렸습니다. 하지만 청실은 개의치 않았어요.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죠.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이 청실네 밭을 지나가며 수군댔습니다. 저 작은 땅에서 뭘 얼마나 거둔다고 저리했으나. 그러게 말일세. 기와집을 버리고 저 고생을 자초했으니. 하지만 청실은 그런 말들을 듣지 못한 척했어요. 이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묵묵히 자신들의 길을 걸어갔죠.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장맛비가 통 안 오는 탓에 해는 내리쬐니 다른 집들은 물이 부족해 고생했어요. 하지만 청실내는 개울물이 여전히 흐르고 있어서 걱정이 없었습니다. 부인, 이 물 덕분에 채소들이 잘 자라고 있소. 그러게요. 개울물이 이렇게 귀한 줄 몰랐어요. 밭에는 무와 배추, 상추, 오이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청실은 정성껏 채소들을 돌봤어요.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벌레를 잡았죠. 반면 기와집에서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늘 그렇듯 이연의 장사가 예전만 못하게 된 거예요. 경쟁자가 생기면서 이익이 줄어들었죠. 서방님, 요즘 돈벌이가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울 뿐이요. 곧 나아질 거요. 하지만 이연의 말과 달리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동안의 씀씀이가 쌓여서 빚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화려한 생활을 유지하느라 여전히 돈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해 여름 청실내는 첫 수확을 했습니다. 비록 많은 양은 아니었지만 두 사람이 먹기에는 충분했어요. 청실은 수확한 채소로 장아찌도 담그고 김치도 담갔습니다.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청실내 밭은 풍성한 수확을 맞이했어요. 무는 굵직하게 자랐고 배추는 통통했으며 고추는 빨갛게 익었습니다. 부인, 이게 정말 우리가 키운 게 맞소? 이렇게 잘 자랄 줄은 몰랐소. 이강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청실도 뿌듯한 표정으로 밭을 바라봤어요. 개울물 덕분이에요. 다른 집들은 올여름 가뭄에 고생했는데 우리는 물이 풍부했잖아요. 두 사람은 부지런히 수확을 했습니다. 무와 배추를 캐고 고추를 따고 콩을 거뒀어요. 작은 땅이었지만 생각보다 많은 양이 나왔습니다. 청실은 수확한 채소로 김장을 담갔어요. 정성스럽게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렸습니다. 김치 항아리가 하나둘 채워졌죠. 김치를 담그고도 몇몇 재료로 장아찌까지 담가 놓았지요. 이 정도면 겨울 내내 먹을 수 있겠네요.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청실내 밭을 지나다가 놀랐습니다. 작다고 무시했던 그 땅에서 이렇게 많은 수확이 나올 줄은 몰랐던 거예요. 어머, 저 작은 땅에서 저렇게 많이 나오다니. 개울물이 좋아서 그런가 봐. 올여름 가뭄에도 끄떡없었다더군.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리석다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청실내를 다시 보게 되었죠. 어느 날 마을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청실이 내 집 김치랑 장아찌가 맛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우리 집에도 좀 나눠줄 수 있겠느냐?
그럼요, 이장님. 얼마든지 드릴게요. 청실은 기꺼이 김치 한 항아리를 나눠주었습니다. 이장은 고마워하며 돌아갔어요. 그 후로도 청실은 이웃들에게 채소를 나눠줬습니다. 무도 주고 배추도 주고 김치도 주었어요. 사람들은 청실의 선함에 감탄했죠. 저 며느리는 마음씨도 곱구나. 양반이라더니 잘난 체 없이 땅도 잘 가꾸고 이웃도 돌보니 참 기특해. 마을 사람들의 평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어리석다 했지만 이제는 칭찬이 자자했어요. 한편 기와집에서는 걱정이 깊어졌습니다. 이연의 장사가 점점 안 좋아졌거든요. 빚도 늘어나고 수입도 줄었어요. 여보, 이러다가 큰일 나겠어요. 알고 있소. 하지만 방법이 없소. 옥심은 불안했습니다. 기와집 수리비도 만만치 않았죠. 기와 한 장이 떨어지면 다시 올려야 했고 큰 집을 따뜻하게 하려면 장작도 많이 들었습니다. 청실이네는 어떻게 지내나 몰라. 옥심이 중얼거렸어요. 사실 요즘 마을에서 청실이 칭찬받는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처음에는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청실을 높이 평가한다는 거였죠. 초가집 사는 주제에 뭐가 대단하다고. 옥심은 불쾌했지만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잘 살아가는 걸까? 그 즈음 청실은 개울물의 또 다른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개울에는 미꾸라지와 작은 물고기들이 살고 있었어요. 서방님, 이 물고기들을 좀 잡아서 국을 끓여보면 좋겠어요. 그거 좋은 생각이요. 이강이 개울에서 물고기를 잡아왔습니다. 청실은 그것으로 맛있는 미꾸라지국을 끓였어요. 구수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죠. 부인 살다 보니 이 개울이 정말 보물이구려. 그러게요. 물도 주고 물고기도 잡게 해주니까요. 두 사람은 점점 초가집 생활에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작지만 실속이 있었고 무엇보다 두 사람이 함께 일구는 보람이 있었죠. 청실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겉모습보다 실속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지만 말로 설명할 수는 없었죠. 시간이 흐르면 사람들이 스스로 깨달을 테니까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밤하늘의 별을 바라봤습니다. 초가집 생활을 하며 오히려 둘의 마음은 더 풍요롭고 넓어졌고 날로 따뜻해졌어요. 이듬해 여름 마을에 큰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비는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어요. 논밭의 흙은 쩍쩍 갈라졌고 우물물도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이를 어쩐다. 물이 없으니 농사를 지을 수가 없구만. 우물도 말라가고 있어. 마실 물조차 구하기 힘들어. 마을 사람들은 걱정에 휩싸였어요. 이런 가뭄은 1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채소는 시들어 죽어가고 곡식도 말라버렸죠. 하지만 청실네 밭은 달랐어요. 개울물은 평소보단 줄었지만 여전히 졸졸 흐르고 있었고 채소들은 싱싱하게 자랐습니다. 서방님 아버님께서 사철 마르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이 맞았어요. 청실과 이강은 개울물로 밭에 물을 주었어요. 다른 집들은 모두 말라 죽어가는데 청실네 밭만 푸르렀습니다. 한편 기와집에서는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결국 이연의 장사가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가뭄 때문에 물건값이 올랐고 수확이 없어지자 사람들도 돈을 아껴 쓰게 되었습니다. 장사는 더 이상 되지 않았죠. 서방님, 일을 어쩌면 좋아요? 빚은 계속 늘어나는데. 옥심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묻어났어요. 팔 수 있는 건 다 팔아야겠소. 은가락지도 비단옷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라도 살아야지 어쩌겠소. 두 사람은 처음으로 가난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겉모습만 쫓다가 실속을 챙기지 못한 대가였죠. 어느 날 저녁 옥심이 초가집 앞을 지나갔어요.
청실내 밭에서는 전보다 더 풍성하게 싱싱한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옥심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기와집보다 저 개울물과 땅이 더 값진 것이었어. 하지만 후회해봐야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선택은 끝났으니까요. 옥심은 고개를 떨구고 기와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밤 이연은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인, 기와집을 팔아야겠소. 뭐라고요? 이 큰 집을요? 한 번에 빚을 갚으려면 방법이 없소. 집을 팔아서 빚을 갚고 작은 집을 구해서 살아야겠소. 옥심은 눈물을 흘렸어요. 자랑스러워했던 그 기와집을 떠나야 한다니.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큰형네가 기와집을 판다는 소식이 마을에 알려졌거든요. 사람들은 혀를 찼죠. 연일 허세를 부리더니 결국 저렇게 되는구먼. 하긴 돈을 물쓰듯 하더니 당연한 결과지. 청실도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형님 내외가 어려움에 처한 것이 안타까웠죠. 서방님, 형님네가 많이 힘드신가 봐요. 그런 것 같소. 장사도 망하고 아버지께 유일하게 받은 재산인 기와집도 팔아야 한다니.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형편도 넉넉하진 않은데. 그럼 채소라도 갖다 드리면 어떻겠소? 청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밭에서 무와 배추, 콩, 고추를 한 광줄이 가득 담았어요. 이강이 그것을 들고 기와집으로 갔습니다. 형님, 이제야 왔습니다. 큰 건 아니지만 저희가 직접 키운 것인데 받아주세요. 이연은 동생이 가져온 채소를 보고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날 밤 이연과 옥심은 청실이 보내준 채소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비웃던 동생네가 이렇게 도와주다니. 하지만 이마저도 고맙게 받아야 하는 현실이 서글펐죠. 부인,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요. 재수 씨가 현명했던 거예요. 옥심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두 사람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집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을 무엇으로 채우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요. 매정하게도 가뭄은 계속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물을 구하느라 먼 곳까지 가야 했어요. 하지만 청실내 개울만은 여전히 물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마을 이장이 청실을 찾아왔어요. 청실아, 마을 사람들이 물이 없어 고생하고 있다. 내 집 개울물에 와서 물 좀 길러갈 수 있게 해줄 수 있느냐? 청실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이장님. 물은 공공의 것이지요. 모두 힘든데 누구의 것이 어디 있습니까? 고맙구나. 내 덕에 마을 사람들이 살겠다. 그날부터 마을 사람들이 청실내 개울로 물을 길러왔어요. 청실은 누구에게나 기꺼이 길을 터주고 물을 나눠주었습니다. 마실 물도 주고 빨래할 물도 주고 농사에 쓸 물도 주었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강이 밭에 물을 주려고 개울가에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부인, 큰일 났소. 무슨 일이세요, 서방님? 가뭄이 심해서 그런가. 개울물이 어제보다 훨씬 적어졌소. 청실이 급히 개울가로 달려갔습니다. 정말이었어요. 물줄기가 확연히 차이가 났어요. 이를 어쩌죠? 이 물로 마을 사람들을 도왔는데 두 사람은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청실내 집 앞에 개울물이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가 마을에 퍼졌죠. 이를 어쩐다. 청실이네 개울물마저 마르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 분명 사철 마르지 않는다고 했는데 말이야. 마을 사람들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개울물은 더욱 줄어들었어요. 거의 가물가물할 정도였습니다. 부인, 이건 이상하오. 가뭄이 심하긴 해도
이렇게 갑자기 줄어들 리가 없소. 맞아요. 무슨 이유가 있을 텐데. 물이 시작되는 곳을 한번 가볼까요? 이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상류로 올라가 보겠소. 두 사람은 개울을 따라 산으로 올라갔어요. 개울물은 점점 더 가늘어졌습니다. 한참을 올라가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죠. 누군가 개울물을 막아놓았던 거예요. 돌과 흙으로 둑을 쌓아 물길을 다른 쪽으로 돌려놓았습니다. 그 물은 산 너머 이웃 마을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짓이오? 이강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때 저쪽에서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화려한 옷을 입은 양반과 그를 따르는 하인들이었습니다. 누구냐? 여기서 무엇 하느냐? 양반이 거만하게 물었어요. 이강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 물길을 막은 것이오? 그래, 내가 막았다. 무슨 문제라도 있느냐? 이 물은 원래 우리 마을로 흘러가야 하오. 당장 원래대로 돌려놓으시오. 양반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습구나. 이 산은 우리 마을 것이다. 그러니 산에서 나오는 물도 당연히 우리 것이지. 내 논에 물을 대야 하니 내가 참견할 일이 아니다. 그렇다 해도 오래전부터 이 물은 우리 마을로 흘렀소. 갑자기 물길을 막다니 말이 되오? 말이 되든 안 되든 내 마음이다. 썩 물러가지 못할까? 양반이 하인들에게 눈짓했습니다. 하인들이 이강 부부를 위협하듯 다가왔어요. 청실이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서방님, 일단 내려가요. 방법을 찾아봐야 해요. 두 사람은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이장에게 사정을 이야기하자 이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 사람은 이웃 마을의 박진사라는 자일게다. 땅을 많이 가진 부자지만 욕심이 많기로 소문났지. 이장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일단 마을 사람들을 모아보자꾸나.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청실내 사정을 들은 사람들은 분개했어요. 그 박진사란 자가 너무 심한 거 아니오? 다 같이 힘든 시기에 이제 와서 물길을 막다니. 우리가 함께 나서야 하오. 마을 사람들은 청실의 선행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청실에게 도움받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청실을 돕겠다고 나섰죠. 이장님, 관가에 호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한 어른이 제안했어요. 이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방법밖에 없겠구나. 내일 관가에 가서 사정을 말씀드리자. 다음 날 이장과 마을 어른들, 그리고 청실과 이강이 함께 관가로 갔습니다. 고을 수령 앞에서 사정을 설명했어요. 수령님, 이웃마을 박진사가 제멋대로 물길을 막았습니다. 우리 마을은 대대로 그 개울물을 써왔는데 갑자기 물길을 돌려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령이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박진사라. 그자가 또 문제를 일으켰구나. 수령님께서 아십니까? 전에도 이웃과 다툼을 일으킨 적이 있지. 욕심이 지나쳐 문제가 많은 자라네. 수령은 관리에게 명령했어요. 박진사를 불러오너라. 그리고 현장을 직접 조사하도록 하라. 예, 수령님. 며칠 후 수령의 관리들이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박진사도 불려왔어요. 현장에는 양쪽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박진사, 그대가 이 물길을 막은 게 사실이냐?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산은 우리 마을 것이니 물도 우리 것 아닙니까? 물은 하늘이 내린 것이라 누구 한 사람의 것이 아니네. 그렇다고 물의 길을 바꾸는 것도 지나치지 않은가. 청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령의 관리가 청실을 바라봤어요. 그대가 청실이라는 며느리로구나. 가뭄에도 마을 사람들에게 물을 나눠줬다고 들었네. 그리고 관리는 박진사를 향해 말했어요. 박진사, 수령님의 명이 계시네. 물은 공공의 것이니
자연적인 모습대로 복구하시오. 지금처럼 한 사람이 독차지할 수 없소. 하지만 수령님의 명을 거역하려 하시오. 박진사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명령에 쌓았던 둑을 허물었어요. 개울물이 다시 원래 길로 흘러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령님. 청실이 깊이 절을 했어요. 관리가 청실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선행을 수령님께서도 들으셨네. 앞으로도 이웃을 돕는 착한 마음 잃지 말게나. 마을로 돌아오는 길 마을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내가 우리를 도왔으니 우리도 이렇게라도 너를 도와야지. 청실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자신이 베푼 선행이 이렇게 돌아오다니. 개울물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고 마을은 다시 평화를 찾았습니다. 개울물 사건이 해결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청실은 여전히 수확을 못한 마을 사람들에게 물과 채소를 나눠주었어요. 이번 일로 마을 사람들과의 정은 더욱 깊어졌죠. 청실아, 정말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마을이 큰일 날 뻔했어. 이장님, 마을 분들도 함께 나서주셨잖아요. 그래도 내 개울물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지. 청실은 부끄럽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개울물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 물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리는지를. 어느 날 오후 청실이 밭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말을 탄 관리 한 명이 초가집 앞에 멈춰 섰어요. 누가 계십니까? 이강이 급히 나가 맞이했습니다. 저는 고을 수령의 명을 받들어 온 관리입니다. 아, 예. 어서 오십시오. 청실도 밭에서 나와 관리를 맞이했어요. 관리는 두 사람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 개울물 사건으로 수령님께서 대개 상황을 자세히 알게 되셨습니다. 이 개울이 사철 마르지 않는 귀한 물이라고 하시더군요. 청실과 이강은 긴장한 표정으로 관리를 바라봤어요. 혹시 또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걱정되었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좋은 일로 왔습니다. 관리는 품에서 문서를 꺼냈어요. 실은 고을에서 큰 공사를 하려 합니다. 이 북은 새로운 관청을 짓는데 그곳에 물이 필요합니다. 대개 개울물을 공사에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물론 그 대가는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이강과 청실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얼마든지 쓰셔도 됩니다. 청실이 대답했습니다. 관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은자 주머니를 꺼냈어요. 묵직한 무게의 은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물 사용에 대한 대가입니다. 귀한 물을 쓰는 대가이지요. 그리고 관리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수령님께서 대개 밭을 보시고 감탄하셨습니다. 이 가뭄에도 채소가 이렇게 잘 자라는 것은 하늘이 내린 저 개울물 덕분이라고 하시더군요. 예, 물이 좋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관가에 납품할 채소가 필요한데 대개 밭에서 나는 채소를 정기적으로 납품해 주시겠습니까? 물기를 나누는 보답이기도 하지요. 물론 값은 시장보다 넉넉히 드리겠습니다. 청실은 믿을 수 없었어요. 자신들의 작은 밭에서 난 채소를 관가에 납품하다니. 이강도 얼떨떨한 표정이었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관가에서 사람을 보내 채소를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관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수령님께서 대개 선행에 대해서도 들으셨습니다. 가뭄 때 마을 사람들에게 물과 채소를 나눠준 이야기 말입니다. 그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겸손하시군요. 수령님께서 그 선행을 높이 사셨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돕는 마음 잃지 마십시오. 관리가 떠난 후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손에 들린 은자 주머니가 무거웠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었죠. 부인, 이게 꿈이 아니지요? 저도 믿기지 않아요, 서방님. 이웃마을의 개울물 사건이 오히려 복이 되었소. 그러게요.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관가에서 우리 개울물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이강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부인, 당신의 선택이 옳았소. 이 모든 게 당신 덕분이요. 아니에요, 서방님. 우리가 함께 일구었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작은 초가집을 택한 선택이 이런 복을 가져올 줄은 몰랐죠.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청실내가 관가에 물과 채소를 납품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마을에 퍼졌어요. 개울물 사건도 이겨내고 이제는 관가와 거래하다니. 마을 사람들은 청실을 칭찬했습니다.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청실을 바라봤죠. 다음 달부터 청실내는 관가에 정기적으로 채소를 납품하기 시작했습니다. 관가에서는 약속대로 넉넉한 값을 쳐주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관가의 마차가 초가집 앞에 왔습니다. 이번 주 채소도 정말 싱싱하구려. 수령님께서도 매우 만족하십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청실과 이강은 부지런히 밭을 일궜어요. 관가에 납품할 채소를 키우느라 더욱 바빠졌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부인, 우리 땅을 더 사면 어떻겠소? 좋은 생각이에요. 서방님,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두 사람은 주변의 땅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밭이 점점 넓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버지가 물려주신 그 초가집에서 살았죠. 어느 날 저녁, 형 이연이 찾아왔어요.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생, 내가 잘 되니 형으로서 참 기쁘다. 이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청실이 차를 내왔습니다. 아주버님 드세요. 이연은 차를 마시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한순간 눈앞에 보이는 욕심을 부리다 기와집마저도 잃었지. 하지만 너희는 작은 초가집으로도 이렇게 잘 살고 있구나. 아닙니다, 형님. 저희는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동생 이강이 고개를 숙이며 손을 저었지요. 아니다. 운이 아니라 지혜였어. 그리고 선한 마음이었지. 그날 밤 이연은 동생네의 삶을 돌아보며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의 크기가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화려한 겉모습보다 실속이 중요하다는 것을. 청실과 이강은 관가와의 거래로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겸손했고 여전히 이웃을 도왔습니다. 밤마다 개울물은 졸졸 흐르고 있었어요. 그 물소리는 이제 청실내에게 희망의 소리이자 감사의 소리였습니다. 작은 초가집을 택한 선택이 가져다준 축복이었죠. 몇 년이 흘렀습니다. 청실내는 더욱 번창했어요. 땅은 계속 넓어졌고 관가 납품도 계속되었습니다. 이젠 사람들까지 쓰며 논과 밭을 일궈야 할 정도로 커졌어요. 하지만 청실과 이강은 여전히 그 초가집에서 살았어요. 부인, 이제 큰 집을 지어도 되지 않겠소? 아니에요, 서방님. 이 초가집이 좋아요. 여기에는 우리의 추억이 담겨 있잖아요. 청실은 초가집을 보수만 했을 뿐 새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지붕에 이형을 새로 얹고 벽을 튼튼히 했지만 초가집은 여전히 초가집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청실의 선택을 이해했어요. 청실이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야. 집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지. 한편 이현과 옥심은 청실의 도움으로 작은 장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욕심 부리지 않고 검소하게 살았어요. 조금씩 빚도 갚아나갔죠. 두 사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허세를 부리지 않았고 이웃을 무시하지도 않았어요.
작은 집에서 그 안을 따뜻하게 채우며 하루하루를 감사히 살았죠. 청실을 보면서 겸손함과 선함을 실천하려고 꾸준히 자제하고 노력했어요. 어느 봄날 마을 사람들이 청실내 앞에 모였어요. 마을 이장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청실아, 너는 우리 마을의 자랑이다. 내 덕분에 우리가 가뭄을 이겨냈고 너의 선행은 모두에게 귀감이 되었다. 이장님 과찬이십니다. 아니다. 우리 모두가 너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구나.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청실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청실과 이강은 개울가에 앉아 물소리를 들었어요. 여전히 맑은 물이 졸졸 흐르고 있었습니다. 부인, 처음에 이 초가집을 택했을 때 기억나오? 그럼요. 모두가 어리석다고 했었죠. 하지만 당신은 옳았소. 이 작은 초가집이, 이 땅이, 이 개울물이 우리에게 큰 복을 가져다 주었소. 청실은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서방님, 제가 본 건 집이 아니었어요. 이곳의 가능성을 본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일궈낼 미래를 믿었어요. 당신과 결혼한 게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어요. 멀리 기와집이 있던 자리에는 이제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큰 집도 결국 주인이 바뀌었죠. 하지만 청실내 초가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작지만 따뜻한 그 집에서 청실과 이강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묵묵히 지켜보던 아버지는 두 자식이 평화롭게 검소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어느 따스한 봄날에 눈을 감으셨어요. 마을 사람들은 청실의 이야기를 자손들에게 전해주었어요. 기와집 대신 초가집을 택한 며느리 이야기를 아느냐? 예, 할아버지. 들었습니다. 기억해라. 집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란다. 어느 집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 알겠습니다, 할아버지. 청실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 화려한 겉모습에 현혹되지 말고 실속을 챙기라는 교훈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따뜻한 마음과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것을.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초가집 굴뚝에서는 저녁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개울물은 여전히 흐르고 밭에서는 싱싱한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청실은 마당에 서서 저녁 노을을 바라봤어요. 작은 초가집이었지만 이곳은 청실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일군 보금자리였으니까요. 부인, 저녁 준비되었소? 예, 서방님. 오늘은 반찬이 무려 7가지나 됩니다. 두 사람은 소박한 밥상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밥상은 작았지만 마음은 넉넉했어요. 그들의 선택은 옳았고 그 선택이 가져온 복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초가집 안에서는 청실과 이강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작지만 행복한 그들의 삶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와집 대신 초가집을 택한 며느리의 이야기였습니다. 겉모습보다 실속을, 허세보다 지혜를, 욕심보다 만족을 선택한 청실의 이야기. 그 교훈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답니다.